미국이 제대로 쪽박을 찼습니다. 필리핀과의 연합군사훈련 중 하이마스가 표적을 전부 빗맞히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하이마스가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이마스를 글로벌 군사작전의 핵심 자산으로 선전했던 미국의 체면도 말이 안 되게 구겨졌는데요. 하지만 이 덕에 하이마스와 함께 나란히 주목받던 대한민국 K239 천무의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천무라면 절대 표적을 빗맞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하이마스가 아니라 K239 천무가 각광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규모 연합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일명 발리카탄이라고 부르는 이 훈련은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5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훈련 지역을 보면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대놓고 중국을 저격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이번 발리카탄에는 미군 약 12,0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뿐만 아니라 호주군까지 동참했습니다. 잠시 중국 처지에서 바라보자면 필리핀 해역 인근에서 자신들과 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무력 시위를 벌인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리카탄은 필리핀과 미국의 안보 동맹이 다시 확고해졌다는 상징과도 같은 훈련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친중반미 노선을 걸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는데요. 심지어 당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 해역 유권을 인정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근 해역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을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필리핀은 다시 친미 반중 노선으로 선회했습니다. 그것도 루손 선북부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아시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과 이사벨라주의 멜로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팔라완 발라바크 섬 등을 미군 기지로 제공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친미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극약 처방을 내린 건데요. 그러나 의도에 어찌되었든 해당 결정은 필리핀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발리카탄이 군사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미국과 필리핀 간의 외교 및 문화 유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공약을 입증함으로써 필리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단 목적은 그랬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민 에밀사이 하이마스가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체면에 제대로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훈련 상황에서 미군 측은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이마스를 일종의 해안포 역할로 동원했는데요.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필리핀이 같은 해상 전력에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해역에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치는 게 최선인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하이마스는 중국 함정을 가정한 해상 목표물에 6발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장거리 목표물도 아니었고 고작 20km밖에 목표물이었는데요. 또한 아쉽게 목표물을 놓친 것도 아니었고 심한 경우 300m 이상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이마스의 카탈로그상 최소 사거리가 32km 이상임을 고려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결과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발리카탄 훈련에 하이마스를 동원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동맹국들의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폭발에 의한 지역 제압이 아닌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야 하는 해안포로서의 성능을 기대하기엔 하이마스의 명중률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더군다나 하이마스가 6발 로켓을 모두 빗맞힌 건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 중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은 전략 요충지 바시해협이었습니다.
바시 해협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는데요. 이 해협은 해상물류는 물론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로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바시 해협은 중국 해상 전력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핵심 관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 또한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쉽게 말해 바시 해협만 틀어지고 있으면 중국 해상 전력의 활동 영역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바시 해협은 난사군도와 스카버러 함초와 함께 필리핀 중국 간 영토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서 그것도 현재 게임 체인저로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하이마스가 단 한 발도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했으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데요.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로켓이 빗나간 이유가 하이마스의 자체적 결함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시스템 궤적 이탈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스템의 표적 센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의도한 표적을 부정확하게 식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용 숙련도에 따라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을 경우 타겟팅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정리하자면 필리핀의 고온다습한 열대사바나성 기후에 하이마스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이 아닌 해상의 목표물이었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사격 통제 장치가 표적 정보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변명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미국 하이마스보다 훨씬 구형 체계인 대한민국의 K-136 구룡은 이미 한참 전부터 필리핀의 해안포로서 활약해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은 1986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아직도 일부나마 현역으로 운용 중인데요. 36발의 로켓을 초당 2발에 발사할 수 있지만 조립 및 전과정이 수동인데다 초기형인 K-30 로켓탄의 최대 사거리가 23km, K-33 로켓탄이 36km에 불과해 순차적으로 퇴역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바로 K-39 천무인데요. 하지만 퇴역 조치된 구룡 중 일부는 2018년부터 필리핀으로 공여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하이마스를 도입하기로 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패했고 뻥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구룡을 도입했었는데요. 그런데 웬걸 구룡의 성능은 상상 이상이었고 필리핀은 당초 육군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하려던 계획을 크게 틀어 해병대에까지 구룡을 배치했습니다. 해안가에 접근하는 상륙전과 돌격 차량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구룡을 선택한 건데요.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다연장 로켓의 해안포 가능성을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실현 중이었던 셈입니다. 필리핀은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서 하이마스의 성능을 시험하고 구룡을 하이마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3월 하이마스의 생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측에선 익명의 태평양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이마스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필리핀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발리카탄 훈련에서 하이마스가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면서 상황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아닌 K-136 구룡의 후계기종 K-239 천무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구룡 운용국이었던 필리핀의 천무는 가장 최선의 대안인데요. 천무와 하이마스는 사용 탄약부터 장전 방식이나 사거리 등이 모두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수치가 근소하게 천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용성 면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천무는 130mm, 131mm, 230mm 무유도 로켓과 239mm 유도 로켓을 주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30mm, 131mm 로켓은 구룡에서 사용하던 로켓과 똑같은 체계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구룡을 운용 중인 필리핀으로서는 따로 탄약 체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국방 예산이 부족한 필리핀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이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사용하는 탄약의 구경이 비슷하다면 발사 속도와 재장전 속도가 화력을 결정하는데요. 발사 포드가 2개인 천무는 60초에 12발 발사가 가능한 반면 하이마스는 그 절반인 6발이 한계입니다. 게다가 재장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재장전 전 과정이 자동화된 천무의 재장전 시간은 160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격 반응 시간도 고작 16초 남짓인데요.
반면 하이마스는 재장전 시간은 천무와 동일해도 사격까지 최대 30초 가까이 소요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천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천무의 가능성을 가장 빨리 알아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또한 하이마스 500대 구매를 계획했지만 막판에 천무로 노선을 변경한 사례인데요. 폴란드는 천무의 발사대 약 300대와 한국산 탄약을 구매해 WR300 포마르라는 제식명으로 자체 개발할 예정입니다. K9을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 자주포였던 AHS 크라프처럼 차체화 발사대를 따로 운용할 생각인 건데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UAE의 경우 2017년에 7천억 원대, 2021년대에 9천억 원대의 천무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조 원 규모의 천무가 도입되었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나라에서 천무의 성능을 인정하고 주력 다연장 로켓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요. 필리핀 이진의 수역은 어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귀중한 경제적 자산입니다. 중국은 구단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국제재판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을 공표했음에도 중국의 만행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분쟁 중인 여러 섬과 암초의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를 용납한다면 사실상 서쪽 바다의 전부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압도적인 화력뿐인데요. 미국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인 지금 필리핀의 SOS 신호가 어디를 향할지는 뻔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